SNS에 나온 예쁜 인테리어를 보며 현실의 우리 집과 비교돼 괴리감이 들던 시절이 있었다. 각기 다른 소품들이 조화를 이루고 바닥에는 예쁜 러그가 깔려있는, TV나 잡지에 나올 법한 그런 근사한 집을 보며 늘 우리 집과 비교했다. 그러나 현실 속 나의 집은 아무리 청소하고 정리를 해도 내가 상상하던 느낌이 나지 않았다. 그렇게 SNS 세상 속의 집과 나의 집이 비교될수록 나는 가진 물건에도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고 습관적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사들였다. 남들이 다 쓰니까 유행하니까 그냥 사고 또 샀다. 이렇게 쉽게 사고 잠깐 만족하고 질려버리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 나는 내 집을 SNS 속의 집처럼 바꾸지 못하는 대신 물건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려 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물건은 하나둘씩 점점 늘어나 2개의 방 중 하나는 잡동사니들을 꾸역꾸역 집어넣은 창고가 되어버렸다. 물건으로 인해 방 하나가 우리 가족에게 없는 방이 된 것이다. 그러던 중 하루 도미니크 로로의 심플하게 산다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다. 쓸모도 없는 물건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낭비다. 이 문장을 보자 방 하나를 창고로 만들면서까지 물건을 꾸역꾸역 끌어안고 사는 내가 보였다. 순간 더는 물건에 눌려 살고 싶지 않다. 가볍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올랐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커다란 변화의 시작, 나의 미니멀 라이프 출발점이 되어주었다. 일본의 유명 정리 컨설턴트 곤도마리에는 미니멀 라이프를 하고 싶다면 옷부터 정리하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유독 옷 욕심이 많았던 나에게 옷 정리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노트북 즐겨찾기에는 의류 쇼핑몰들이 등록되어 있었고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게 되면 같은 옷을 색상별로 잔뜩 사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도 옷을 비우는 일은 꽤나 어려운 일이었다. 살 빼면 입을 거야. 내년에는 입겠지. 외출복으로는 입기에 낡았지만 홈웨어로는 괜찮아 등 갖고 있어야 하는 이유도 참 많았다. 이랬던 나였기에 옷을 비우던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계절옷을 정리하던 참이었다. 행거 2칸과 서랍 2칸, 그리고 리빙박스 3개에 든 옷을 세어보니 200벌이 넘었다. 아니 250벌까지 세다가 충격을 받아 멈추었다. 그동안 옷 욕심에 눈이 멀어 이 많은 옷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니 내가 봐도 신기할 정도였다. 그리고 이내 그 자리에서 비울 옷들을 골라내기 시작했다. 아무리 미니멀 라이프라 해도 옷만큼은 영원히 비우지 못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내가 가진 옷들의 양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자 비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옷을 정리하며 내가 가진 옷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상태는 좋지만 손이 가지 않았던 옷들이 생각보다 참 많았다. 결혼 후 체형이 변해 입지 않았던 옷들, 작년에도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 내년에는 입겠지 싶어 꾸역꾸역 다시 보관했지만 결국 입지 않았던 옷들이었다. 어차피 다시 보관한다고 해도 꺼내 입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입지 않고 보관만 해두었던 옷들을 미련 없이 비워낼 수 있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은 사계절 옷 모두를 합해 총 50벌 정도이다. 늘 입을 옷이 없다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 옷을 살 궁리만 했던 내가 옷을 적게 소유하면 인생을 고달프게 하는 문제 하나가 사라진다라는 책 속의 문구처럼 가진 옷을 줄이자 나에게는 문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사라졌다. 일단 옷 쇼핑에 쏟아부었던 시간과 돈이 줄었고 외출할 때마다 옷 고르는 시간도 줄었다. 무엇보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제 옷을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너무 편하다. 옷이 가득할 때는 계절마다 리빙박스를 꺼냈다 넣었다 하는 일이 번거롭고 에너지도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옷장을 열었을 때 모든 옷이 한눈에 보이니 가진 옷으로 이렇게 저렇게 코디할 수 있는 옷의 조합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옷장이 가벼워진 만큼 외출 준비 시간도 한결 여유로워졌다. 이제 나는 잡지에 나올 법한 그 어떤 호화로운 드레스룸보다 내가 좋아하고 자주 입는 옷들로 채워진 지금의 단촐한 내 옷장이 훨씬 마음에 든다. 오래전 친척분께 핸드백을 선물 받은 적이 있었다. 나중에야 그 가방의 가격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비싼 가방이었다. 그런데 그 가방을 갖고 있던 10년 동안 들었던 기억이 5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사이즈가 애매하기도 했고 평소 입는 옷 스타일과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자주 들고 나가지 않게 되었다. 가방은 들고 다니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음에도 선물 받았다는 이유로, 비싼 가방이라는 이유로 버리지도 못하고 누구도 주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그렇게 갖고만 있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도 나는 한참을 지나서야 그 가방을 아는 동생에게 필요한지 물어보고 선물로 주었다. 흔히들 말하는 명품 가방이었지만 아쉬운 마음은 전혀 없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나에게 중요한 가치는 가방의 가격이 아니라 활용도다. 내가 얼마나 자주 편하게 들고 다니는지가 그 가방의 진짜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비싸고 귀한 가방이어도 쓰지 않고 수납장 한 구석에만 있다면 그게 10,000원짜리 가방이든 100만원짜리 가방이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의미 없는 물건은 이제 곁에 두지 않으려고 한다.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며 그간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은 물건이 많았는지를 깨달았지만 그 중에서도 비누, 치약과 같은 욕실용품이 그렇게나 많은 줄은 정말이지 몰랐었다. 베란다와 욕실에 흩어져 있는 욕실용품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았더니 몇 년을 쓸 수 있을 만큼의 어마한 양이 나왔다. 어차피 생필품은 놔두면 다 쓰게 된다는 생각에 싸면 미리 무조건 사두고 누가 주면 주는 대로 이곳저곳에서 다 받아와서는 아무데나 놔두다 보니 있는 줄도 모르고 사고 또 샀던 것이었다. 쓸데없는 욕심에 물건을 쟁이는 나의 습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동안의 잘못된 소비를 인정하며 재고 파악도 없이 그저 드리기만 했던 그 수많은 물건들을 비워나갔다. 어떤 물건이든지 비워내는 일은 중고로 판매하든 그냥 버리든 드릴 때에 비하면 몇 배의 에너지가 든다. 마트에 놔두면 알아서 직원들이 유통기한과 재고 관리까지 해주는 물건을 욕심을 부려 집에 사다 두면 유통기한 관리도 내가 해야 하고 재고 관리도 해야 하고 쌓인 먼지도 닦아야 하는 수고가 자연히 따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만큼만 가지려고 한다. 비누나 치약, 휴지, 세제 등은 구입한 것을 다 써야 새 것을 구입한다. 있는 줄도 모르고 구매를 거듭했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생활 필수품만큼이나 나에게 또 많았던 것이 화장품 샘플이었다. 화장품을 살 때면 사은품으로 받게 되는 각종 샘플들. 내 돈을 주고 화장품을 사면서도 덤으로 주는 샘플을 많이 받으면 왠지 이득을 보는 느낌이 들어 어떻게든 한 개라도 더 챙겨 받으려고만 했던 것들이었다. 또 여행을 갈 때도 유용하게 쓸 것 같아 그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여행을 그리 자주 가는 게 아니다 보니 실제로 여행 갈 때 사용했던 건 한두 개 정도일 뿐 생각보다 샘플을 쓸 일이 많이 없었다. 그러다 하루 화장대 정리를 하다 샘플에 적힌 날짜를 확인해 보니 유통기한을 넘긴 게 한두 개가 아니었다. 요긴하게 쓰겠다고 가득 모아두었건만 거의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제대로 쓰지도 않은 그 많은 샘플들을 버리며 나는 받을 땐 공짜라고 좋기만 했던 이 물건이 진짜 공짜였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소유한 물건에는 이런 방식으로 채워지는 물건들이 참 많다. 누군가가 건네주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 받게 되는 물건.
나를 일부러 생각해서 주는 것인데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도 미안하고 그냥 거절하자니 예의가 아닌 것 같아 필요치 않음에도 하나씩 받다 보면 어느새 한 박스가 되고는 한다. 그리고는 결국엔 쓰지도 않은 채 버리게 되는 경우 또한 많다. 그러나 이렇게 버려지는 것도 낭비다. 그렇기 때문에 공짜라서 무조건 욕심내기보다는 거절하지 못해 그냥 받기보다는 내게 필요치 않은 물건이라면 예의 있게 거절하는 방법 또한 알아야 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여행을 위한 샘플을 따로 모아두지 않는다. 조금씩 화장품 개수를 줄였더니 여행할 때도 필요한 화장품이 많지 않게 되어 쓰던 본품을 그대로 들고 가도 무겁거나 불편하지가 않다. 또 쓰지 않을 샘플이라면 이제 처음부터 받지 않고 혹 받게 되더라도 샘플을 먼저 다 쓴 다음 본품을 개봉한다. 이렇게 사용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유통기한을 넘기는 샘플은 생기지 않는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필요 이상으로 장비를 구매하려는 심리를 장비병이라고 한다. 그런데 내가 딱 그랬다. 걸레 하나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청소를 좋은 청소기가 없어서 세제가 없어서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대며 각종 청소 아이템을 종류별로 사고는 했었다. SNS를 하다가 광고에 혹해서 구입한 제품만 해도 여러 개였다. 그것만 사면 나도 청소를 더 쉽게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았고 우리 집이 더 반짝반짝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그렇게 좋다는 청소용품을 샀다 해도 샀을 때 반짝 열정적으로 사용할 뿐 우리 집은 금세 다시 지저분해졌다. 그런데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며 청소를 잘하고 못하고는 청소용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리 유명하고 좋다는 청소용품이 있다고 해도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 청소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기에 얼마나 자주 청소하고 관리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다. 때문에 청소용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나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였고 매일 실천 가능한 실생활과 연결된 살림 루틴이 필요했다. 예를 들면 밥 먹으면 바로 설거지하기, 양치하면서 세면대 주변 청소하기, 방에서 나올 땐 한번 훑어보고 쓰레기도 함께 들고 나오기 등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힘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실생활과 연결된 루틴을 나는 조금씩 늘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일상 속의 행동과 엮어 귀찮은 청소를 자연스럽게 같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루틴으로 만들다 보니 청소에 드는 에너지는 줄고 시간적으로 여유 있으면서도 편안하게 쾌적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 나는 수시로 다른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고는 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다른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지 않는다. 지금 나에겐 시원하게 비워진 공간, 내가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물건만 있는 깨끗하게 청소된 공간이 최고의 인테리어이고 우리 가족이 생활하기 편한 집이 가장 이상적인 집이다. SNS용 사진 한 장을 위한 집이 아닌 실제 그 공간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우선인 지금 우리 집의 모습이 참 좋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한 지 이제 6년 차. 그간 많은 것들이 달라졌음을 느낀다. 물건을 비우고 공간이 정리되자 신기하게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그리고 지금의 이 여유를 갖게 해준 비움에는 비움 이상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예전에 나는 늘 옷장에 입을 옷이 충분한데도 계절이 바뀌면 새 옷을 한 벌 더 사고 싶었고 지금 쓰는 제품이 고장난 것도 아닌데 새 제품이 나오면 바꾸고 싶었다. 그러나 계절은 매해 바뀌고 신제품도 계속 출시되니 결국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반복되었다. 돈은 돈대로 쓰면서도 잠깐의 만족만이 있었을 뿐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미니멀 라이프로 내 삶을 찾아가며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의미 없는 소비에 휘둘리지 않는다. 충동적으로 구매한 물건이 며칠은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만족도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 짧은 며칠을 위해 나의 시간, 돈, 공간까지 더는 내어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전에 생각 없이 소비하며 맥시멀한 삶을 살았을 때보다 필요 최소한으로 소비하며 사는 지금의 내가 더 풍족하고 여유롭다. 그때그때 나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가짜 소비가 아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맞게 소비를 하니 자연스럽게 생활비가 줄어 재정적으로도 여유로워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물건에 내 공간을 내준다는 것은 그것에 내 시간과 에너지까지도 함께 내어준다는 뜻이다. 즉, 공간에 여유가 생기면 그만큼 내 시간에도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물론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집이 확 변하는 것은 아니다. 물건 하나 샀다고 해서 갑자기 집이 답답해 보이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모아온 물건들이 모여 어느 순간 집이 물건으로 가득 차는 것처럼 비움도 마찬가지다. 작은 것 하나 비웠다고 티가 나는 것이 아닌 그러한 것들을 비우고 비우다 보면 어느 순간 집도 내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이다. 어찌 보면 비움이라는 과정은 그동안의 나의 소비를 반성하며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변화를 시도하는 일이 아닐까 한다. 진정한 미니멀 라이프란 단순히 물건을 더 적게 가지는 것도 경쟁하듯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비우느냐를 겨루는 일도 아니다. 내게 맞는 비움과 채움으로 참된 만족과 행복에 이르기 위한 자신의 선택인 것이다. 나에게 필요치 않은 것들을 차분히 정돈하다 보면 서서히 그리고 분명히 변화는 일어난다. 그리고 어느새 내 삶은 달라져 있을 것이다.